양수 분석 결과 취재진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접하게 된다. 그동안 의학계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던 양수의 오염 사실. 산모 20명의 양수 모두에서 독성 물질인 중금속이 발견된 것이다. 먼저 산모의 양수에서 미나마타병을 일으키는 수은이 발견됐다. 다음은 이타이 병을 유발하는 카드뮴이다. 카드뮴은 위장관을 통해 흡수될 경우 간으로 가서 세포막을 파괴하고 신장으로 가 축적되면 신장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칼슘 대사 장애를 유발해 골다공증과 골연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알루미늄의 농도 또한 리터당 무려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고 납과 바륨도 각각 검출됐다. 산모의 양수가 대표적 독성 물질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중금속들은 오염된 물이나 오래된 수도관, 지하수나 대기 오염 등을 통해 산모의 몸으로 흡수되고 축적됐으며 이후 직접적으로 산모의 양수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물속에는 카드뮴, 또 납, 또 망간 이런 미량 중금속 원소들이 다량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물 자체가 오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수도관을 통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카드뮴의 경우에는 플라스틱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플라스틱관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거기서 카드뮴이 많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모의 뱃속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이 같은 양수를 지속적으로 삼키고 내뱉으며 자라난 태아의 건강 상태다. 태아의 피부와 호흡기는 임신 기간 내내 양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과량의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미량만 가지고도 태아의 면역력이나 또 양수 자체가 일단 오염되어 있다면은 산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아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중금속 같은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 오염. 양수에서 중금속이 발견된 산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모발을 채취했다. 월경할 때뭐 월경통이 심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 그런 이게. 이어 이들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모발도 함께 채취해 산모와 신생아 간 모발 성분을 비교 분석했다. 모발 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중금속 중독이나 체내 무기질 여부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출생 이후 외부 환경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신생아들조차 중금속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생아들이 자궁 속에서부터 이미 중금속에 중독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 간의 중금속과 무기질 패턴에 거의 유사해 신생아의 중금속 중독이 산모로부터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산모의 건강 상태가 태아에서 신생아로까지 이어지며 그 중간에 양수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뭘 바르면 안 되지? 올해로 7살인 현지와 6살인 다현이. 두 남매는 모두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동생인 다현이의 증세가 훨씬 심한 편이다. 다현이는 3살 때부터 아토피 증세가 나타나
지금은 팔과 다리에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있다. 잘 때 이렇게 많이 간질고요. 간질고 나면은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이렇게 따까리가 앉고 피가 날 때도 있었고요. 병원 치료를 받아보기도 하고 민간요법을 써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아토피 증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네, 입덧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 냄새 맡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탄산음료를 옆에 놔두고 속이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마셨었거든요. 어느 정도 많이 드셨습니까? 그냥 탄산음료 박스째 사다 놓고 마셨습니다. 그럼 좀 효과가 있던가요? 탄산음료를 마시고 나면은 이제 속이 미식거리는 그게 좀 많이 진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의존을 한 편이에요. 임신 기간 과다하게 섭취한 탄산음료가 자녀 아토피 증세의 원인으로 나타난 것일까? 구멍하게 되면 이제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경기가 일어나거든요. 네. 아이고 우리 딸하고 똑같다. 네, 맞아. 얘는 그거 아토피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 정도지. 취재진은 유치원생 400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검사를 실시했다. 이게 좀 예민한 편입니다. 대전대학교 한의대 피부 전문 의료진이 이 검사에 참여했다. 자 간다. 그럼 있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보여? 아토피 증세를 보이고 있는 아이들을 그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어 결과를 집계했다.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무려 전체의 32%가 아토피와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재진은 곧바로 이 아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산모가 자녀를 임신했을 당시 즐겨 섭취했던 음식과 탄산음료 음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설문에 정확히 답한 340여 명의 부모가 통계에 포함됐다. 임신 기간 탄산음료를 과다하게 마신 산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그렇지 않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보다 아토피 발병률이 2배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탄산음료와 아토피의 관계. 취재진은 이를 알기 위해 다시 임신한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역시 실험 대상은 2개 군으로 나뉘어졌다. 한쪽에는 하루 200ml씩의 탄산음료를 마시게 하고 다른 쪽 토끼에게는 일반 술을 마시게 했다. 취재진은 임신한 토끼 자궁에서 양수를 뽑아내 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탄산음료를 마신 토끼의 양수에서 카페인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태반은 물론이고 양수를 통해서도 상당량의 카페인이 토끼의 태아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하고 있다. 양수에서 보통 요 중에 검출될 수 있는 농도의 10분의 1이 검출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농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양수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진 사실이 없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하기를 태아를 거쳐서 양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는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양수에서 검출된 카페인은 태아를 거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걸러진 농도가 0.14 ppm이라고 하면은 태아에 노출된 농도는
그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서 노출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높은 농도가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카페인은 양의 성질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섭취를 하게 되면 체내에서는 열한 기운과 탁한 기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부들이 이러한 카페인의 섭취가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양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주 열하게 되고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태아에게도 이 탁한 기운과 열한 기운을 품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태아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속에 열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 열이 계속 누적이 되면 열독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간에 열이 많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열독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아토피성 증상입니다. 산모가 임신 기간 중 과다하게 섭취한 탄산음료. 탄산음료에 포함된 카페인은 고스란히 산모의 양수로 흘러들었고, 여기서 자란 태아는 출생 이후에도 각종 피부 질환을 앓게 된 것이다. 다행히 어디가 아픈가 건강한가. 취재진은 400명의 아이들 가운데 좋겠네. 아토피 증세가 가장 심한 30명을 따로 선발했다. 여기서 이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내 모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30명의 아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28명에서 심각한 아연 결핍 증세가 나타난 것이다. 아연은 우리가 보통 그 면역 미네랄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섹스 미네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성장 미네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연이 결핍된 어린애들은 성장이 결핍되고, 또 아연이 결핍되어 있을 때는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아연이 결핍되어 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면역 결핍 질환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결핍 증세도 발견됐는데, 이는 피부 건조와 성장 부진, 내분비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절반을 넘는 16명은 수은과 납 등 독성 중금속에도 중독돼 있었다. 아이들의 필수 미네랄 결핍과 중금속 중독. 결국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취재진과 진주국제대학 식품과학부 연구팀은 임신한 쥐 30마리를 대상으로 양수의 면역력 검사를 실시했다. 이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물인 증류수를 마시게 한 쥐와 수돗물을 마시게 한 쥐, 그리고 각각 카디움과 납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한 쥐, 이렇게 4개 군으로 분류해 보름 동안 실험이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이들 쥐에서 양수를 채취해 여기서 면역글로불린 A 함량을 추출해냈다. 면역글로불린 A는 외피세포 표면에 세균이 부착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조직 내로의 세균 침입을 막는다. 이는 태아의 장관 점액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종 세균 등으로부터 태아의 감염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양수로부터 면역글로불린 A를 추출한 결과다. 순수한 물인 증류수를 마신 쥐의 양수 내 면역글로불린을 100%로 봤을 때, 각각 카디움과 납에 오염된 물을 마신 쥐의 양수 내 면역글로불린은 73.6%와 77.3%씩이 검출됐다. 카드뮴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에 중독된 임신쥐의 양수 중에 면역글로불린 A가 증류수를 먹인 정상쥐의 면역글로불린에 비해서 감소하였다는 실험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태아의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태아의 면역력 자체가 감소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면역력은 조산이라든가 자궁 내 태아의 감염의 빈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금속에 중독이 된 그 산모들에 있어서 조산이라든가 사산 혹은 조기 양막 파수와 같은 결과들이 초래된다고는 임상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면역력 자체가 떨어진 그 신생아들은 피부 질환이라든가 혹은 감기, 폐렴, 기타 각종 잔병 치레들이 잦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문해가지고 살상 그 체크도 하고 중간에 한번 그 혈액 검사도 한번 표본이 되셔가지고 한서대학교 자연의학연구소는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흥미로운 임상실험에 들어갔다. 이건 또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냐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질병을 다스리는 물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국내 첫 시도였다. 위에서 나오는 물이고 밑에서 나오는 물. 연구팀은 실험에 사용할 물로 전해 알칼리 환원수를 선택했다. 취재진과 연구팀은 이미 보름 전부터 이 임상실험에 참여할 당뇨병 환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오늘 모인 15명의 당뇨병 환자들이 이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물의 치유력을 믿고 있는 것일까? 믿어봐야죠. 믿어보고서 그게 나한테 굉장히 이게 절감한 문제라 우리도 생활인인데 이거 고칠 수 있다고는 그 얘기를 듣고 다 만사 지쳐놓고 왔어요. 믿어보려고. 예. 좀 심했다, 또 신경 쓰면 좀 심했다, 또 그러지 않으면 한 250. 음정도 이상하고 이런 찬송가니 책 부를 때만 노래 잘 안 나오는 거 있지. 지금까지는 아직 이 팔이 힘이 없어요. 열심히 해서 하여간 노력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죠. 나서려니 하고. 근데 인간이 가장 우매한 게 뭐냐면 실험 참여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이는 전적으로 참여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그동안 해오던 인슐린 투여를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 전해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기로 한 당뇨병 환자들. 나머지는 전해 환원수를 마시지 않고 인슐린 투여를 계속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당뇨병 환자들이다. 다만 전해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는 환자의 경우 과다한 물 음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온욕기를 이용한 자연요법도 병행하기로 했다. 연구팀의 실험을 위해 선택한 전해 알칼리 환원수는 어떤 물일까? 수돗물 등 일반적인 물에다 전기 자극을 주면 물 분자가 전기 분해되면서 음극에는 양이온이, 양극에는 반대로 음이온이 모아진다. 음극에 모아진 양이온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